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수만 명의 환호성을 한몸에 받는 스타들의 삶은 마치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눈부셔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소에 행복을 느끼고 그들이 흘리는 연기 속 눈물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한 시대를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잔인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혹은 아주 사소한 두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 병만은 한국 연예계의 가장 찬란했던 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022년 5월에 그 충격적인 소식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에 알린 월드스타 강수현 씨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작품 복귀를 준비하며 열정을 불태우던 그녀였기에 그 비보는 전 국민을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흘간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한 그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강인했던 그녀를 이토록 일찍 데려간 것인가? 유료 전문가들은 그녀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 이후 뇌 동맥류와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연일 강조했습니다. 평소 느꼈던 사소한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서늘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수현 씨뿐만이 아닙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휘어잡던 서울탱고의 주인공 방실이 씨 역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상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외경색으로 쓰러진 후 전신마비와 실명위기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싶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투병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화려한 연예인이라는 직업 이면에 숨겨진 살인적인 스케줄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연예라이프 탐사보도에서는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는 예고 없는 재앙 앞에 안타깝게 쓰러져간 6명의 예술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선구자였던 이금미부터 무대 위에서 쓰러진 연기거장 김은기,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응재, 촬영 중 쓰러진 책임감 강한 배우 한경선, 그리고 강수연과 방실이까지 그들의 화려했던 전성기와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삶과 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벼락처럼 찾아오는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뒤로한 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연예계를 흔들었던 유김의 예술가, 그들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탑 6. 이금미, 시대를 앞서간 여왕의 노래와 예기치 못한 침묵. 1960년대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대개 정적인 분위기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부르는 서글픈 트로트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고 파격적인 춤과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뒤흔들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댄스 가수의 효시이자 키보이스와 함께 미팔군 무대를 섭렵했던 가수 이금미 씨입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시원시원한 발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흔히 이금미 씨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이금미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당시 음악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후 한국 사회의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하는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이금미 씨의 전성기는 눈부셨습니다. 미팔군 쇼 무대에서 실력을 닦은 그녀는 서구적인 팝 스타일을 한국적인 감성과 절묘하게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열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관객의 호흡을 쥐락펴락하는 무대 매너는
오늘날 K-팝 스타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했던 예술적 행보는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시련이나 대중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혈관의 반란이었습니다. 이금미 씨의 비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피로나 가벼운 두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과 공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숙명처럼 여겨졌기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이금미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의학적 소견으로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상태였고 팬들 역시 그녀가 곧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수술 과정 혹은 수술 직후의 회복 과정에서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며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이금미 씨와 같이 활동적인 예술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출혈은 그녀의 모든 감각과 움직임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겪은 뇌출혈이 단순한 마비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언어장애와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다수에게 목소리는 영혼과 같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뇌혈관의 파열은 그녀로부터 노래를 뺏어갔고 화려했던 무대 위에서의 기억을 가둔 채 침묵의 병상으로 그녀를 밀어넣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긴 투병 생활은 우리가 기억하는 역동적인 이금미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을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한번 손상된 뇌신경은 좀처럼 예전의 기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금미 씨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뇌혈관 질환의 비선택성과 돌발성입니다. 그녀는 평소 술이나 담배를 즐기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 엄청난 체력을 소모할 만큼 신체적으로도 강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은 외형적인 건강미 뒤에 숨어있는 혈압의 불균형이나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 혹은 수술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급격한 혈류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당시 연예계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무리 젊고 활기찬 예술가라 할지라도 내부의 적, 즉 혈관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짧고 강렬했던 활동기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더 일찍 감지했더라면 혹은 당시의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정밀한 혈관 체크를 가능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녀의 시원한 가창력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금미 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잃은 슬픔을 넘어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연예인들의 취약한 보건 환경과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킨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노래 양지 바른 언덕이나 내일은 해가 뜬다 같은 곡들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그 노래 속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가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대비되어 더욱 애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뇌출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비운의 여왕 이금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삶의 의무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탑 5. 김흥기. 무대 위에서 멈춰버린 거장의 커튼콜. 예술혼이 삼킨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드라마와 연극계에서 거목이라는 수식어가 이토록 잘 어울리는 배우가 또 있을까요? 배우 김흥기 씨는 깊이 있는 눈빛과 좌중을 압도하는 발성,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후배 연기자들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사극에서 그가 보여준 위험 있는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용의 눈물이나 무인시대 같은 대작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들은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캐릭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주의 예술가에게 운명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은기 씨의 비극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 바로 연극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그는 대학로에서 연극 에쿠스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열정을 쏟아붓고 난 직후였기에 당시 관객들은 그가 쓰러지는 모습조차 연극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고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출된 장면이 아닌 거장의 뇌혈관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비명과도 같은 신호였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직접적인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이면에는 예술가로서 그가 가졌던 고집스러운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은기 씨는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기를 위해, 무대 위의 완벽한 몰입을 위해 혈압약 복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연기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예술적 완성도를 우선시했던 그의 투철한 직업의식은 역설적으로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병상에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국 연기계의 큰 별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누워있는 동안 가족들과 동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그는 끝내 뇌출혈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향년 63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김은기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을 담보로 한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시사합니다. 특히 사극 촬영이나 연극 무대처럼 극한의 감정 소모와 체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무시한 채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행위는 뇌혈관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뇌출혈은 혈압의 급격한 변동에 가장 취약합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정 연기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치솟게 만들었을 것이고, 약으로 조절되지 않던 그의 혈관은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쓰러진 뒤 남겨진 동료들과 팬들은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중후한 목소리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재현하던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 문학의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 할지라도 그 예술을 담는 그릇인 몸이 무너진다면 그 열정 또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은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를 지켰던 진정한 배우였습니다. 비록 뇌출혈이라는 병마가 그의 육신을 멈춰 세웠지만 그가 보여준 연기에 대한 집념과 무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거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커튼콜은 혈관 건강의 중요성과 예술가의 숙명에 대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탑 4. 이응재 38세 청년 배우를 덮친 예고 없는 비극. 건강한 젊음도 비껴가지 못한 혈관의 반란.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떠올릴 때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이것이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우 이응재 씨의 사례는 이러한 우리의 안일한 고정관념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2012년 38이라는 너무도 젊고 창창한 나이에 들려온 그의 부고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창 꿈을 펼치고 현장에서 땀 흘려야 할 청년 예술가가 왜 그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이응재 씨는 대중적으로 아주 화려한 톡스타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SBS 드라마 잔이빈, 달콤한 신부, 그리고 영화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묵묵히 자신의 입지를 다져온 성실한 배우였습니다.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단역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그였기에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건장했던 그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믿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사건은 2012년 5월에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던 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유족들과 지인들은 그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으며 술이나 담배도 절제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써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이 그의 뇌혈관을 터뜨린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응재 씨의 사례를 통해 청년층 뇌출혈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혈관 기형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혈관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급격한 피로 혹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기폭제가 되어 파열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라는 직업은 불규칙한 촬영 일정으로 인해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쉽고 캐릭터 몰입을 위한 감정적 소모가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재 씨의 죽음은 연예계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어제까지도 웃으며 안부를 묻던 친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느냐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빈소는 슬픔을 넘어선 허망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38. 인생의 황금기를 목전에 둔 청년 배우가 남긴 것은 못다 핀 꿈과 그를 아꼈던 사람들의 눈물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응재 씨의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뇌혈관 질환의 잔인함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에 속지 않습니다.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 내부의 시한폭탄은 조용히 초침을 돌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젊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정기적인 뇌 MRI 검사나 정밀 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가 남긴 안타까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응재라는 이름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었던 진정성 있는 연기와 너무 일찍 져버린 청춘의 기록은 뇌혈관 질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가장 뼈아픈 경고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그의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보라는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탑 3. 한경선. 머리가 터질 것 같다던 호소를 외면한 책임감. 골든타임을 놓친 따뜻한 조연의 눈물. 드라마 속에서 우리 곁에 늘 있었던 포근한 언니 혹은 정 많은 이모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배우 한경선 씨. 그녀는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작품의 빈틈을 메워주는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KBS 공채 10기 탤런트로 데뷔하여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자이언트, 루비 반지 등 수많은 히트작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그녀였기에 2015년 여름 들려온 비보는 더욱 믿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6월 MBC 일일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촬영 중에 발생했습니다. 한경선 씨는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쓰러지기 전날부터 이미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주변 동료들에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뇌혈관 질환의 가장 전형적이고도 위험한 전조 증상인 벼락 두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을 향하는 대신 촬영장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빠지면 드라마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조연 배우로서 현장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는 배려와 연기에 대한 열정이 그녀의 발걸음을 병원이 아닌 카메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고통을 참으며 촬영을 강행하던 그녀는 다음날 식사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향년 52세, 연기자로서 완숙미를 더해가던 시기에 그녀는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에 떠났습니다. 한경선 씨의 죽음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제작 환경과 연예인들의 과도한 책임감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일일 드라마나 주간 드라마의 살인적인 촬영 일정 속에서 배우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챙기기보다 현장의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중견 배우일수록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아픔을 숨기고 투혼을 발휘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에서 이러한 투혼은 가장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의 사멸이 시작되기에 단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녀가 두통을 호소했던 전날 곧바로 정밀 검사를 받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별세 이후 함께 연기했던 동료들은 오열하며 그녀를 추억했습니다. 한 동료 배우는 경선 언니는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현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던 사람이었다며 그녀의 희생적인 성품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 더욱 가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작품 위대한 조강지처. 제작진은 그녀의 생전 촬영분을 최대한 살려 방송하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했지만 화면 속에서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한경선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보다 우선하는 책임감은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중 곁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터질 듯한 두통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현장을 지켰던 따뜻한 조연 한경선. 그녀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예인과 제작진에게 건강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무겁게 던지고 있습니다. 탑 2. 강수연.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 일간의 침묵. 월드스타가 남긴 뇌동맥류의 치명적 교훈.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강수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감히 측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역배우로 시작해 대종상, 청룡 영화상을 휩쓴 것은 물론 1987년 영화 시바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우 최초의 월드스타라는 칭호를 얻었던 그녀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길 만큼 당당하고 자존심 강했던 한국 영화계의 맏언니 강수연. 하지만 그녀 역시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셜록이 푸르던 계절에 들려온 그녀의 비보는 전 세계 영화인들을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강수연 씨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녀의 뇌혈관은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후 사흘간 의료진과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그녀는 5월 7일 오후 향년 55세의 나이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지점은 그녀가 쓰러지기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부터 그녀는 극심한 두통을 느꼈고 가족에게 아프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을 즉시 찾는 대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직전이나 미세하게 혈류가 셀 때 발생하는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소위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듯한 강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곧바로 응급실로 향해 조치를 취했더라면 한국 영화의 보석 같은 존재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수연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뇌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 질환은 평소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앗아가기에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립니다. 그녀는 생전 술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과도한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뇌 동맥류 파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녀의 비극은 건강검진 시 뇌 MRI나 MRA 촬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뼈아픈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녀가 10년 만에 스크린 복귀적인 연상호 감독의 영화 정의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촬영을 모두 마치고 대중과의 만남을 설레며 기다리던 시기에 닥친 죽음이었기에 동료 영화인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으며 수많은 후배가 그녀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한국 영화계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던 든든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보여준 당당함과 카리스마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이 일간의 침묵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혹은 자신의 통증을 참아내는 인내심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영화의 자존심이었던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무거운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연기만큼이나 강렬했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탑 1. 강실이 17년의 투병도 꺾지 못한 불굴의 여전사, 전신마비와 실명 속에서도 지켜낸 노래의 혼. 오늘 우리가 다루는 리스트의 가장 정점에는 뇌혈관 질환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가혹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인간의 위지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가수 방실이 씨가 있습니다. 1980년대 그룹 서울 시스터즈로 데뷔해 첫차 뱃노래를 히트시키고 솔로로서 서울탱고라는 불후의 명곡을 남긴 그녀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풍채와 시원한 가창력을 자랑하던 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기에 찾아온 뇌경색은 그녀의 화려한 무대 의상을 환자복으로 갈아입게 만들었고 이후 17년이라는 잔인하리만큼 긴 투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실이 씨의 비극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국 각지를 누비는 살인적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갑작스럽게 뇌경색 증세가 악화되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은 혈령이 터지는 뇌출혈과는 달리 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녀는 전신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고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17년 투병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전신마비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수만 번의 눈물을 흘려야 했고 재활훈련의 고통은 무대 위에서의 격렬한 춤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투병 중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시력까지 잃어가는 시련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방송에 출연해 마비된 입술로 힘들게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모습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병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그녀의 전 재산을 집어삼켰고 한때 화려했던 스타의 삶은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남동생의 헌신적인 간호가 없었다면 그 17년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강실이 씨의 사례는 뇌혈관 질환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경제와 평화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랜 사투 끝에 2024년 2월 권실이 씨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향년 61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17년 전 그녀를 멈춰 세웠던 뇌경색은 결국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보는 동료 가수들과 팬들에게 혐오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녀가 투병 중에 남긴 꼭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서 서울 탱고를 부르고 싶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방시리 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결코 나중에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대 위의 박수 소리에 취해 몸이 보내는 비명을 외면했던 결과는 17년이라는 긴 침묵의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와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에 대한 경고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차가운 병상을 떠나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춤추며 첫 차를 노래하고 있을 그녀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잔인한 운명 앞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6명의 예술가, 그들의 찬란했던 생애와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1960년대 무대를 호령하던 이금미부터 무대 위에서 쓰러진 거장 김은기, 꽃다운 나이에 이응재,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한경선, 한국 영어의 자존심 강수연, 그리고 17년의 사투를 벌인 방시리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 끝에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들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며 그들을 동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 시청률과 관객 수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창작의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혈관을 조금씩 좀먹고 결국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라는 비극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처럼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작업의 완성을 우선시하는 예술가 특유의 헌신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숙제를 던졌습니다. 연예계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성공과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벼락 같은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마비 증상 등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이 6명의 위대한 예술가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예술가는 떠나도 그들이 남긴 작품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 곁을 지켰더라면, 우리가 만났을 더 많은 걸작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단순히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안타까운 운명을 거울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소리에 반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연애라이프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대를 사랑했고 관객을 아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던 이들 6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들이 하늘에서는 어떠한 통증도 없이 마음껏 노래하고 연기하며 평온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분석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